지난번 공군 전투기 순위할 때 이 나라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왜 한국보다 뒤에 있느냐, 뭐 일본과 한 순위밖에 차이가 나질 않는다고? 더 차이가 나지 않아? 하나 둘 버크에 빡. 손 아파. 아 그게 살살 쳐놓고 손 아파. 아유, 손 아파. 안녕하십니까,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또 제가 오늘을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바로 지난번 공군 전투기 세계 순위에 이어 네. 바로 오늘은 해군력 세계 순위를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근데 이 잘못 얘기하면, 제목을 잘못 설정하면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저번에 우리 전투기에 국한돼서 순위를 매긴 거고, 전체 공군 전력이 아니었죠. 예, 그 다 합한 게 아니고 이번에도 전투를 할 수 있는 핵심 전력, 뭐 잠수함, 항공모함, 그리고 이제 방공 구축함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매겨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전 세계 해군력 랭킹 어떤 자료를 근거로 발표하신 건가요? 뭐 대표적으로 영국의 제인스에서 나오는 이제 영감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것을 이제 뭐 몇 차례, 몇 연도별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변화점이 있고, 그것을 토대로 추려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시아 쪽에 뭐 일본에서 나온 자료라든지 그것을 이제 두세 가지를 이제 합쳐 보니까 상당히 순위 정리가 재밌게 되더라고요. 아, 그럼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실제 전투할 수 있는 해군 전력 랭킹 발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니, 지난번 공군 전투기 세계 순위에서는 미국이 1등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번 해군 전력 순위에서도 역시 미국이죠. 아, 또 미국입니까? 예. 천조국 미국. 천조국 미국이죠. 예. 자, 그러면 미군은 어느 정도의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미 해군이죠. 네. 그 기준점이 이제 잠수함, 특히 원자력 잠수함을 몇 척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항공모함, 정규 항공모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그 경항모라든지 뭐 이렇게 그 헬기 항모 같은 그런 걸 빼고, 미국 같은 경우는 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지스급 방공 순양함 구축함 그 보유 대수를 이제 기준을 해봤더니 호위함 같은 건 안 들어가나요? 호위함은 이제 좀 열애시켰죠 여기서. 아, 예.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는 좀 합쳐줬어요. 근데 미국은 워낙 아주 뭐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굳이 뭐 호위함까지, 일반 그 연안 전투함이라고 하는 호위함까지 넣을 필요가 없었어요. 아, 예. 굳이 미국은. 꼭 빼버리고 연안 전투함은 빼버리고. 아, 그러면 나머지 나라들은 좀 넣어줬죠 그래도. 아, 나머지 나라는요. 아, 좋습니다. 자, 1위를 차지한 미국 어느 정도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일단 미 해군의 잠수함은 다 원자력 잠수함인 거 아시죠? 아, 그럼요. 그 중에서 이제 전략 잠수함하고 이제 전술 잠수함으로 두 가지 나눠지는데, 그냥 다 합해서 66척. 66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의 전력 전술을 합해서 대륙간 탄도탄, 소위 그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SLBM을 탑재한 그 전략 잠수함은 18척이고, 나머지가 이제 그 전술급 잠수함인데 소위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이제 주력으로 쓰고 있죠. 아, 그래서 전술 잠수함으로 나눠지죠. SLCM을 발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항공모함은 전부 다 원자력 그 추진 기관을 사용하고 있고. 네네네. 이게 11척 전 세계에서 유일하죠. 예. 아, 그리고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이 아닌 순양함. 옛날 이제 어떤 구분인데 지금은 다 이제 구축함으로 통일되는데 22척. 22척. 그다음에 이제 이지스 구축함, 소위 알레이 버크급이라고 하는 게 현재 취역하고 있는 거, 만들고 있는 거 빼고요. 네. 취역하고 있는 게 71척, 71척. 71척.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참고로 아까는 이제 뭐 제외시키자고 했는데,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그런 그 일반 호위함, 연안 전투함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은 현재 23척, 두 종류인데 23척이에요. 요거 이제 뭐 싱가포르 해역이나 대만 해역에서 쓰기 좋은, 예, 그런 좀 연안 전투함이 23척이고, 여기 또 헬기 항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F-35B를 이제 운용할 수 있거나 이제 개조를 하고 있는 거를 합하면은 헬기 항모는 9척. 9척.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이, 미 해군이 1위입니다. 1위. 이 정도면 엄청난 전력을 보유한 거죠? 네, 뭐 전력 숫자라든지 어떤 그 능력을 따져오면 현재로서는. 예. 자, 1위 미국에 이어 그렇다면 2위는 어느 나라입니까? 여기서는 이제 중국이 아니고 러시아. 러시아. 이번에 해군 전력에서는 압도적으로 2위에 들어가게 됐네요. 예, 러시아가 2위입니다. 그 주된 이유가 네, 이유가 수상 전투함보다는 네. 원잠,
원잠. 예, 재래식 잠수함을 뺀 원잠이 무려 46척. 46척. 예, 그러니까 중국 해군과 비교해서 아. 이게 상당히 결정적입니다. 아직은 러시아 해군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보다 12척이 모자란 거네요. 근데 다만 이제 그 러시아의 원잠이 대형화된 것도 있었는데 탈냉전이 되면서 이제 좀 이렇게 큰 타이푼급들이 좀 사라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약화됐죠. 대형 그 수중 잠수함, 수중 전력이. 그리고 지금 아직도 재래식 잠수함을 좀 일부 26척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주로 킬러급. 킬러급. 예, 별로 성능이 안 좋다는. 근데 좀 전에 미국의 원잠은 66척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미국의 재래식 잠수함은 포함 안 시킵니까? 미 해군의 재래식 잠수함은 아주 일찌감치 다 없애버렸어요. 전혀 없습니까?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알려진 대로 어떤 장기 작전에는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아예 오래전에 벌써 한 70년대 초반에 다 없애버렸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러시아의 항모나 구축함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 러시아는 이제 이렇게 원잠을 중심으로 수중 전력이 이제 막강한데 네. 중국에 비교해서 네. 항공모함이 한 척입니다. 항공모함이 한 척밖에 없습니까? 예. 그 소위 그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면서 네. 그때 당시에 막판 그 80년대에 좀 장만했던 소위 키예프급들을 다 없애버렸죠. 그러면 구축함은 좀 숫자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축함도 기준점이 어떤 그 방공 이지스급의 구축함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러시아 해군이 좀 약해요. 11척. 11척이면은 좀 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디스 구축함이 71척 아니었습니까? 예, LA 버크급만. 그럼 60척 정도가 미국이 월등한 거네요. 근데 이제 미국 해군은 그 특징이 대서양 방면을 또 지켜야 되면서 태평양도 지켜야 되잖아요. 양쪽 러시아하고 중국 해군을 상대해야 되는. 전 세계 경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네. 숫자가 이제 특히 이지스 구축함을 많이 건조한 거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나토 지역하고 상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숫자가 뭐 이 정도 가지고도 뭐 좀 강하다고 하죠. 나토 지역을 상대로 하면. 그러면은 미국과 달리 호위함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미사일 호위함으로 해서 19척. 19척. 네, 다만 이제 최근에 특징이 좀 이렇게 바뀌어진 게 예전에 비해서 그 순항 미사일, 소위 러시아제 크루즈 미사일을 이제 많이 이제 도입을 해서 이 미사일 호위함에 많이 심었죠. 발사할 수 있게 수직 발사기로. 그래서 그 시리아 내전 때 이제 그 과시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많이 발사했고, 요거는 이제 변화점이죠. 러시아 해군이 전에 비해서 좀 이렇게 바뀐 거, 좀 질적으로. 근데 또 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은 또 이렇게 잘 안 맞는다. 명중률이 떨어진다고 또 하죠. 너무 떨어지니까. 네, 발사하는 건 뭐 이렇게 위용을 가시했는데. 네네. 근데 어쨌든 러시아 해군이 이의가 될 수 있는 게 그 원자력 잠수함이 이제 중국 상대로 뭐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게 하여튼 그 우수점, 자기들이 이제 장점으로 이제 내세우는 거죠. 그렇다면은 중국을 상대로 했을 때 월등한 어떤 전력을 보유한 러시아였는데요. 그럼 3위를 차지한 중국의 전력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아직 그 전력 부분에서 약한 게 역시 원자력 잠수함 숫자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 역시 원잠 숫자가 1위 중요하군요. 미국, 2위 러시아에 비교해서. 그러면은 이 중국은 원잠이 몇 척이나 있습니까? 17척이죠. 17척. 와. 취업해 있는 거, 취업. 실제 취역해 있는 숫자만. 예, 그리고 주력이 또 재래식이 59척이 제일 많아. 야, 재래식은 1등이네요. 근데 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뒤섞여 있어요. 클래스 그 등급들이 종류가 네. 여러 가지 뭐 서너 가지 되는데 이것도 좀 통일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서야 좀 정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항모 부분은 중국이 러시아보다 월등하네요. 뭐 6월에 3번함이 이제 건조돼서 공개가 됐죠. 그 취역한 건 아닌데 그 숫자까지 합하면은 3척. 3척. 네. 러시아가 한 척에 불과하다면 중국은 3척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순양함급 방공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몇 척이나 보유하고 있을까요? 그 유명한 이제 055급. 아. 현재 취역해 있는 게 7척입니다. 이게 만톤, 배수량이 만톤이 넘어가요. 오.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하면 이제 순양함급인데 지금 다 그냥 보통 구축함으로 다 통일을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직전에 이제 052D, 05D급 방공 네. 구축함이 25척. 25척. 그래서 중국의 어떤 방면, 자기들이 이제 투사해야 되는 방면이 태평양이기 때문에 이게 한쪽으로 다 몰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각 함대가 나눠져 있긴 한데 어차피 다 태평양 방면이기 때문에 네. 이 전력이 상당히 이제 급성장을 이제 한 거죠. 근데 여기서 055급이나 052D급을 제외한 그냥 일반 방공 구축함 같은 경우도 15척이 있죠. 오. 그리고 이제 그
미사일을 탑재하는 이제 호위함 네. 34척, 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 34척.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독도급 헬기 항모 같은 게 별도로 2척이 있고 취역을 해 있는 게. 야, 이 정도 숫자면은 어찌 보면은 러시아보다 전력이 더 우세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원잠의 숫자가 이 가장 중요한 뭐 비교가 되죠. 금운동 중에 금입니까? 비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 해군의 특징은 이게 실제적으로 1차적으로 미 해군을 상대해서 뭐 싸우겠다는 것보다 성격보다는 이 정도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대만을 포위하는데 아주 충분하다는 숫자죠. 현재 이 전력도 대만을 포위해서 이제 상륙을 하겠다. 아, 이 정도 숫자면 충분합니까? 이 정도면 실제로? 이것을 이제 함대별로 다 동원을 한다 치면은 네네. 물론 이제 작전 구역이 나눠져 있어서 한쪽 함대에서만 이제 투입이 되지만은 급하면은 다 끌어온다 치면은 대만 섬을 포위를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각 함대를 다 동원한다고 설정을 한다면. 아, 그렇게 봤을 때 대만의 해군력은 어떨지 또 궁금하긴 뭐 합니다. 순위에서 뭐 이렇게 얘기할 그 가치도 없고 상당히 낙후돼 있고. 아, 그래요? 해군력은 그렇습니까? 지난번 공군 전력에서는 전투기 전력에서는 우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전투 병기, 소위 전투 무기라는 게 항공기 쪽, 전투기 쪽을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내고 수입하는 데는 이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함정보다는 짧아요. 근데 함정 전력을 마련하려면은 오랜 기간, 시간이 상대적으로 배 만드는 게 더 힘들죠. 아, 시간이 더 네. 걸려요. 아, 그래서 이번에 대만은 아예 제낀다. 여기서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으로 금, 은, 동을 차지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나머지 4, 5, 6, 7, 8위까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4위 영국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영국. 원잠은 몇 척이나 가지고 있죠? 몇 척입니다. 와, 전략 원잠, 있네요. 예, 전략 원잠 4척, 나머지는 이제 그 전술 그 SSM 합해서 10척. 아, 합해서 10척. 네. 그럼 항공모함은 제가 퀸 엘리자베스 함도 제가 한번 보긴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항공모함이죠? 항모는 이제 2척이죠, 딱. 네. 예, 프린세스 오브 웨일즈 그거 합해서 2척.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그것을 이제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방공 구축함 45형이 6척. 45형이라면 뭘 말하는 거죠? 일종의 뭐 영국판 이지삼이죠. 아, 방공 구축함이라는 영국식의. 네. 그럼 호위함 같은 경우에는 호위함은 이제 우리나라 뭐 KD2급 수준의 그 호위함은 12척. 12척. 근데 이제 이게 뭐 영국이 4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역시 원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규 항모하고. 아, 금운동 중에 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이 이제 원잠과 항모 때문에 4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야, 그러면 해군 전력에서 4위를 차지한 영국, 지난번 전투기 전력에서는 순위 안에 들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5위. 이야, 프랑스가 차지했습니다. 역시 프랑스도 원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프랑스 또한 이 해군력이 뛰어난 나라 아니었습니까? 2차 대전 때 그랬죠. 예. 근데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뭐 해군력이 사실 그 뭐 보유한 함정 종류도 그렇고 항공모함도 그렇고 그렇게 뭐 특출난 그 전력은 아니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프랑스는 원잠은 몇 척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8척입니다. 8척. 야. 그러니까 전략 원잠 플러스 SSN 전술 잠수함 포함해서 합해서 8척. 프랑스도 항공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샤를 드골 한 척. 갑자기 웃음이 나오죠. 예, 살을 두고 한 척. 그렇다면 방공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부분이 네. 프랑스가 이 부분이 좀 약해요. 호라이즌급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그 프랑스식의 이제 이지삼인데 딱 2척. 2척? 응. 2척.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게 영국이나 프랑스가 4위, 5위를 나눠 가질 수 있었던 게 원잠.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이 있다는 거. 네. 그럼 호위함 같은 거는 좀 숫자가 좀 되죠? 미사일 호위함이 이제 신형해서 7척이고 네네. 그냥 기존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에 이제 판매했던 라파에트급 라파에트급 오리지널 그 5척. 5척.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제 헬기 항모, 뭐 독감 같은 거. 상륙 작전할 수 있는 네. 그것이 3척. 3척. 아무튼 뭐 근데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는 나토에 이제 어떤 이렇게 합해져서 운영되잖아요. 네네. 전력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발언권이 좀 센 편이죠. 그 안에서. 그래도 발언권이 있죠. 예, 나토 해군력에서는 좀 상위권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세죠. 예. 자, 여기서 또 6위. 아, 이 나라 참 지난번 전투기 전력 순위에도 들어갔는데 해군 전력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바로 6위
인도입니다. 카레국. 야, 인디아. 예. 자, 그런데 인도도 원잠이 무려 3척이나 있네요. 그 최근에 건조해서 배치한 자국산 원잠이 이제 있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가 좀 특이하게도 관계가 좋아서 그런지 특이하게도 이렇게 빌려줬어요 한 척. 한 척을. 예, 그러니까 SSN 아쿨라급이라고 해서 한 척. 네, 아킬라급. 예, 한 척. 그래서 3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래식 잠수함 같은 것도 좀 숫자가 좀 돼요. 16척. 근데 뭐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뭐 프랑스제, 독일제,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제. 골고루 뒤섞여서- 가지고 있네요.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운영 유지 정비에서 좋은 건 아니에요. 아, 미국처럼 단일화 시키는 게 좋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섞어 있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야, 그런데 여기서 금은동 중에 은, 바로 인도가 항모를 최근에 취역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국산 항모를 취역을 시켰죠. 그래서 항모 보유수가 2척이에요. 자국산 항모. 물론 이제 첫 번째 거는 이제 개조한 건데 러시아제를 가져다가 네. 그래서 자국 내고 뭐 조선소에서 다 개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항모 2척을 보유하고 있죠. 이번에 취역한 거는 자국이 순수하게 개발한 겁니까? 물론 이제 서유럽 조선소들을 좀 네. 기술 지원을 받았어요. 뭐 프랑스, 이태리 뭐 이런 나라에서 조각조각 다 이렇게 조금씩 기술 지원을 받아가지고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럼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콜카타급이라고 해서 방공 구축함을 이제 취역을 이제 4척을 보유하고 있죠. 취역을 시켰죠. 근데 뭐 레이더 시스템, 뭐 미사일 같은 경우는 다 이스라엘제. 이스라엘제. 네, 특히 콜카타급이 그 레이더 시스템이 우리 그 마라도함 아시죠? 마라도함. 네네네. 거기에 장착된 네. 그 형태의 그 레이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체 건조를 했죠. 방공 구축함을 4척을. 인도가 꽤 과학력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아니 뭐 실전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죠. 그 파키스탄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항공모함을 사용해서 공습도 해봐서 성공을 시킨 적도 있고 해서 경험은 있습니다. 나머지 또 구축함이 또 24척이나 네, 뭐- 보유를 하고 있네요. 뭐 미사일 발사기가 장착된 그 구축함이 24척. 어, 그래서 인도양을 이제 이렇게 다 통제를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뭐 여담이지만은 미국이 이제 인도를 많이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그 군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도를 끌어들였는데 이 사실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유사시에 네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제 어떤 가상적하고 이제 싸울 경우에 인도의 이런 전력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상 그 나라의 그 방향이 제3국가 좀 중립적인 거를 많이 좀 지향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전력을 보고서 이제 이렇게 같은 편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편하자. 네, 요즘에 뭐 유명한 뭐 여러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외계상에 나오는 단어들.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의심이 가는. 그래요. 과연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불안해서 한편으로는 좀 알 수 없으니까 호주에 이제 원잠을 주겠다고 했던 게. 그 이유입니까? 네, 그 배경에는 이제 미국도 좀 찜찜한 게 있죠. 이 역사적으로 인도에 대한 그 성향을 아니까.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러시아하고 친하고. 네, 물론 중국하고는 이제 사이가 안 좋지만 파키스탄하고 전쟁도 했지만은. 네네. 근데 또 뭐 아쉽게도 일반적인 순위에는 호주 해군력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그게 뭐 원잠이 없으니까. 원잠이 있으면 아마 7위까지 올라갈 수 있죠. 원잠을 지금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그만큼 원잠이 중요한 그 어떤 해군 전력의 항공모함보다 더 최고봉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반 잠수함들은 그래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가? 6척이요. 6척. 그 뭐 문제 많고 말썽 많다는 콜린스급 6척. 콜린스급. 예, 그래서 그건 지금 버리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이제 좀 원점으로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 와중에. 자, 지난번 공군 전투기 순위할 때 이 나라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왜 한국보다 뒤에 있느냐? 뭐. 아니 전투기 전력을 보면은 숫자가 모자르죠 우리보다. 그래서 바로 그 7위한 나라가 바로 일본 해상자위 됩니다. 네, 해상자입니다. 야, 그냥 단순하게 숫자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주전력 네, 잠수함이 현재 22척. 물론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네, 근데 경항목으로 개조하고 있는 또 항모가 이제 지금 이즈모급. 이즈모급. 예, 현재 개조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뭐 하루가 다르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만간 이제 이게 경항모로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동안은 이제 헬기 항모였는데 개조하기 전까지는. 네네. 그래서 2척. 두 척. 이 예정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제 한참 진행하고 있고 네네. 일본 그 이제 항공자에 대해서 그 전투기를 이제 도입을 해요. F-35B를 네네. 이제 발주가 들어갔는데 그 이제 초도기 1호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내후년 24년부터. 24년부터요. 그러니까 내년 23년도에는 소위 그 미국의 일장기를 단 이제 F-35B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이제 공개가 되겠죠. 내년 뭐 하반기쯤에. 그리고 24년도에 이제 일본에 도입이 되고. 일본에 오는 거죠. 네. 그것도 일본 자위대한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경항모를 지금 열심히 개조하는데 그 어떤 진척도가 조용하게 아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벌써 다 뜯어내고 갖다 붙이고. 예. 그래서 일본에 하여튼 뭐 매니아급 어떻게 이렇게 촬영하신 분들이 계속 올려주는데 되게 열심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미 이거는 저는 경항모로 이제 취급을 하는 거죠. 실체가 있으니까.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제 대잠 헬기 항모라고 해서 네. 별도로 두 척이 또 있어요. 오. 예, 좀 작은 거, 그거보다 좀 이즈모급보다 작은 거. 네네. 예, 휴가급이라고. 휴가급. 예, 좀 작죠. 우리나라 뭐 톤수를 따지면 우리나라 뭐 독도 정도, 독도함 수준. 독도함 수준. 예, 뭐 배수량으로 따지면은. 네. 그리고 일본도 이지스 구축함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됐죠. 보유하기 시작한 게 벌써 90년대 초반부터 보유를 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연차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보유해서 현재 8척. 8척. 예, 그 방공 구축함, 이지스 구축함은 이제 시스템은 우리하고 이제 동일한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죠. 구축함 경우는 숫자가 좀 됩니다. 요 이제 다 미사일 발사기를 이제 뭐 수직 발사기라든지 아니면 수평 발사기 이제 장착한 기준이 그런 구축함을 했을 때 미사일 구축함을 했을 때 28척. 28척. 적지 않죠. 그리고 모가미급. 요게 이제 다목 최근에 두 척이 취역을 했는데 네. 다목적 그 호위함인데 요게 좀 저기 위협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위협이 됩니까? 소위 뭐 기뢰전도 수행할 수 있고 대공전도 일부 지금은 이제 수직 발사기 아직 안 달았는데 대공전 뭐 대함전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대량 양산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이건 아주 뭐 큰 일본 방위성의 큰 계획 중에 하나죠. 현재 이제 두 척이 이제 배치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전력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뭐 그냥 다 뭐 소해함이나 소해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긴 하죠. 자, 7일까지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해군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8위에 나올까요? 그렇죠, 말이죠. 대한민국 해군이 8위. 이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1위부터 6위까지는 원잠을 이제 많이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위 이제 일반 해상자위대 갈 때 제렉스 잠수함이 이렇게 몇 척이 있다, 22척이다 얘기했는데 네. 전 세계 이제 이렇게 전력들을 뒤져보면은 잠수함을 20척, 20척이나 그 밑에 19척까지 이렇게 보유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8위 이후의 나라들은 없다는 말입니까? 뭐 기껏 우리보다 많아봤자 우리가 19척을 갖고 있는데 제렉스 잠수함이 네네. 일본이 22척이고 네. 이렇게 대량 보유한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일단은 대한민국 해군부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역시 그 전력이 8위까지 높여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네. 잠수함이 19척이 취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전력이더라고 이게. 이렇게 면밀히 따져보면은. 이 정도가 대단한 전력이다. 보통 뭐 잠수함을 그 나머지 나라에서 잠수함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뭐 11척이나 12척이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확 뛰면서 대한민국이 19척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8위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렉스 잠수함은 뭐 11척에서 19척으로 이렇게 뛰면은 보유량은 상당한 거죠. 그 차이가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8위가 된 이유가 돼요. 이게 이유가 그렇군요. 대한민국 해군도 이 이지스 구축함 현재 취역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이지스 구축함 3척. 제가 이번에 부산에 로널드 레이건호 입항해서 이렇게 가봤는데 대한민국 저 이지스 구축함을 제가 또 한 척을 봤습니다. 멋있긴 해요. 이게 바다 위에 뭐라고 해야 될까? 방패? 이 표현이 맞을까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레이더가 옆에 다 붙어 있는. 딱딱 각이 딱 져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이 이지스 구축함 3척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건조식을 한 척이 또 있죠. 저번에. 그럼 향후 4척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플러스 3. 그래서 합해서 6척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럼 앞으로 6척을 보유하게 됩니다. 운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2026년부터는. 6년부터는 이지스 구축함을 6척을 보유하게 된다. 미국제 그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한 네. 구축함이 6척이 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해군의 구축함을 또 알아볼 텐데요. 좀 전에 일본이 구축함만 28척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몇 척입니까? 그 일본에서는 사실 구축함이라고 안 하고 호위함이라고 이제 좀 낮춰서 부르죠. 아직은 눈치 보느라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구축함은 뭐 틀린 말씀이 아니고. 네. 그렇게 기준에 해서 이제 보면은 대한민국 이제 미사일 탑재, 네. 발사기 탑재한 구축함은 9척.
9척. 그게 이제 KD1, KD2죠. 네네. 예. 구축함이라 부르고 네. 또 이제 또 다른 전력이 이제 미사일 수직 발사기를 장착한 대구급이 있는데 대구급. 예, 대구급하고 이제 또 램이라는 이제 수평 발사기 근거리 이제 근접 방어할 수 있는 수평 발사기 탑재한 그 인천급 포함해서 현재 취역 기준에서 10척. 10척. 예. 그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조금 저기 아쉬운 건 있죠. 그 소위 인천급이 수직 발사기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제 포함을 시켜봤어요. 19척 예. 취역하고 있는 미사일 호위 구축함 호위함. 자, 이래서 8위까지 알아봤는데 네. 여기서 제가 의문점이 드는 거는 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대한민국 해군이 8위나 된다고? 거기다가 일본과 한 순위밖에 차이가 나질 않는다고? 더 차이가 나지 않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예.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기준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위부터 6위까지는 원잠, 항모, 방공 구축함 보유 기준에서 1위부터 6위까지 나눴고요. 7, 8위부터는 이제 원잠이 없죠. 현재로서는 일본도 항공모함이 없는 거고. 그러나 이제 방공 구축함은 이제 서로 한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일본 이제 보유하고 있고 이지스급으로. 그리고 잠수함이 좀 그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비교해서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이 7위, 8위가 그 한 개 순위 차이가 나지만은 일단 우리가 잠수함 전력도 급성장했다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 되고 차후에 우리가 KDDX라든지 차기 호위함 3차, 4차가 이제 건조를 이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좀 이렇게 합쳐지면은 어느 정도 좀 충실하게 되는 전력. 그러니까 격차를 일본하고 좀 줄일 수는 있죠. 보유 숫자상으로는. 잠수함 얘기하니까 제가 또 제가 93년도부터 진해 작전기지 해군 기지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제가 잠수함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았고 네. 항상 영화만 보다가 저 잠수함이 왜 이렇게 작지 했는데 그게 혹시 제 기억에는 그게 장보함 같았거든요. 독일에서 말하는 209급, 209급. 장보고 맞죠? 네, 그래서 장보고 이제 KSS-1이라고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부를 때.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하신 그 연도부터 잠수함 전력 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죠. 그래서 지금 19척까지 취역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시작점이 93년도 맞습니다. 그럼 제가 그 당시에 처음 본 잠수함이 1호기였던 겁니까? 그러니까 클래스 1. 클래스 1. 지금의 이제 안창호급이 이제 KSS-3이죠. 예. 그러니까 1형, 2형, 3형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계속 조금씩 이제 키워왔죠. 성능, 뭐 선체 크기라든지 키워온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의 19척까지 보유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 정도 보유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 뭐 모든 군사력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여러 나라 흩어져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따져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대한민국 해군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순위 좀 하리 말씀드렸지만은 대단한 저기 전력을 갖고 있는 거죠. 다른 나머지 나라에 비교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일본이 7위, 한국이 8위로 순위가 한 단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과연 이 한 단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일본과의 거리를 빨리 좁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좀 따라잡기 힘든 차이가 될까요? 그러면 이제 잠수함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또 문제점이 말씀하신 93년도에 보셨다는 거. 네네. 209급. 그다음에 이제 214급이에요. 1,800톤짜리. 근데 일본의 그 잠수함 22척이라는 거는 배수량이 3,000톤대짜리. 그러니까 크기가 일본은 22척이 다 큰 놈들이고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가장 아주 성능이 좋은. 근데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종류는 세 가지인데 작은 거 209급 보신 거. 209. 그다음에 이제 1,800톤급. 네. 그리고 이제서야 안창호급이라고 해서 3,000톤급. 이제 앞으로 4,000톤대까지 가지만은 그거 현재 취역한 게 한 척이에요. 3,000톤급이. 예, 그러니까 이게 질적으로 숫자는 엇비슷한 것 같아도 질적으로 이제 따라잡으려면은 계속 그 안창호급 이상의 잠수함을 계속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의 22척은 전부 다 3,000톤급 이상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재래식 잠수함 전력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고는 하죠. 그 정도 됩니까?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 좀 6척이 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일본도 더 만들 거니까 추가로 도입하니까 또 이렇게 격차는 계속 이렇게 존재하고 그 미사일 구축함 쪽에서도 KDDX가 앞으로 6척이고 그러면 또 이게 향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2030년대 가서는 KD1은 또 뭐 퇴역해야 된다고 할 거고 오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봄에 3월 달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차기 호위함 3차선이 이제 첫 번째 배가 나오긴 해요. 건조식을 할 건데
그것을 이제 건조하는 시간을 좀 최대한 단축해서 4차선까지 빨리 배치를 해도 과연 이게 간격이 일본도 계속 건조를 해내니까 그래서 새로운 그 수상 전력이 좀 그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면은 사실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이게 그냥 숫자상으로는 이제 8인데 네네. 그러니까 공군력과 달리 좀 격차가 이게 좀 근본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본 해상자에도 비교해서. 해군력은 좀 따라잡기가 좀 힘들군요. 네, 현실적으로. 배 만들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전투기 비교해서. 네, 알겠습니다. 다만 네. 여기서 우리가 7위가 일본 해상자에 되고 8위가 대한민국 해군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거는 네. 그 밑에 나라들이 진짜 뭐 해군력을 할 수 없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차이가 급격히 네, 떨어지는 나머지 겁니까? 나라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전 세계 10위권에서 이제 상당히 올라왔다는 걸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지. 나머지 그 밑으로 가면은 뭐 이태리 해군이나 뭐 스페인 해군, 뭐 호주 해군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뭐가 다 겁니까? 하나씩 부족해요. 숫자가 모자라. 어. 뭐 항공모함, 경항공모함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들 나라들은 다 이제 소위 잠수함들이 부족해. 상당히 부족해. 뭐 열척도 못 가지고 있나 보죠? 뭐 예를 들어서 이태리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재래식 잠수함이 다 합해서 8척. 8척. 그리고 스페인 해군이 잠수함 2척. 2척. 그리고 호주 해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린스급 성능이 안 좋다고 하는 콜린스급이 6척.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말씀을 전통적으로 1위부터 6위까지는 다 알려진 대로 그렇게 뭐 좀만 뒤져보면 이제 알 수 좀 있는 뻔해요. 네, 알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일본하고 이제 우리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해상 전력을, 그 해군 전력을.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로 7, 8위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바뀌지는 않는데 네. 그러면 이제 좀 저기 해죠. 우울하잖아요. 아이씨 우리는 언제 그러나 또 밑에를 바라보면은 나머지 9위부터 바라보면은 우리 전력이 그래도 약한 건 아닌데 완전히 그 절벽 밑에 있는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워낙 우린 주변국이 일본, 네. 중국, 러시아, 극동 러시아, 예, 또 북한의 그 잠수함, 그 물론 숫자가 다 잠수정이 대부분이지만은 네네, 북한의 잠수정, 잠수함 전력 이게 다 상대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좀 우울한 거죠. 대한민국 해군 전력이 언제쯤 돼야 급성장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올이죠. 어떻게? 근데 또 공군도 지금 새롭게 또 가야 할 길이 이렇게 쌓여 있고 언제 또 말씀드릴 거지만은 또 육군 전력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소위 통합 전력이라는 뭐 전략사령부 같은 그 전력도 중요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돈 쓸 때가 이제 국방비에 쓸 때 종류가 써야 되는 종류가 여전히 계속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는 이제 계속 더 이제 올라가고 소위 그 병력에 대한 어떤 지출. 자, 여기까지 저희가 전 세계 해군 전력 순위를 알아봤는데요. 자,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 예고하셨던 대한민국의 노후 전투기들은 왜 한국은 버리지 않는가? 이 부분 방송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말씀을 드렸죠. 그 왜 못 버리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 좀 뭐 F4라든지 F5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또 있으니까 그 좀 열받는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열받습니까? 그것은 다음 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